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3월 말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개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냥 수업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우리 교재는 토마스 캘큘러스라는 책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영어로 공부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어떻게 교재를 공부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펑션입니다. 함수라는 용어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맨 처음에 함수와 그래프 단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서 사용할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y equal f of x 라고 함수를 표현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서 x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서 y가 정해진다라는 의미에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굵은 글씨로 쓰여진 이런 용어들은 다 외워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independent variable, 종속변수는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수학책이 그렇듯이 수학책은 항상 앞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는 영어로 이제 definitio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definition에 따르는 정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theorem이라고 하는 그래서 theorem하고 definition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definition은 무조건 잘 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리들은 그것에 대한 증명 이것을 꼭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함수, 우리가 중학교 때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두 개의 집합 사이에 D에 있는 집합에 Y에 있는 집합이 유일하게 하나씩 결정되는 그런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펑션이라는 애를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X가 속해 있는 집합 D를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 그 다음에 함수 값들의 집합, 치역이죠, 치역. 치역, 그러니까 f of x의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것은 range라고 합니다. 치역. 그래서 도메인하고 range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잘 외워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말도 자꾸 꼬이고 자꾸 되풀이 하다 보니까 시간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들은 새로 나오는 용어들은 굵은 글씨로 굵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내가 아는 단어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잘 모르는 단어인 경우에는 이게 어디에서 쓰는 용어인가를 확실하게 공부해서 앞으로 뭐 답안지를 쓸 때나 뭐 문제도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말고사나 이런 것들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용어는 모두 영어로 된 용어를 쓰게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해 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도메인하고 레인지. 그럼 여기서 y라는 집합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역이 되겠죠. 우리말로는 공역. 공역은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코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코도메인, 레인지 이렇게 세 개의 용어. 그 다음에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벌써 용어가 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자. 명심하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들을 우리 영어 시간에 공부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려 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보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별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y equal f of x라고 써 있을 때 보통 우리 원의 넓이 같은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함수죠. 어쩌면 함수 아닌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a는 equal 파이 r 제곱. 그럼 여기서 이제 r이 독립변수가 되겠고 그것에 의해서 넓이가 정해지게 되는 그런 함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r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x는 아니 r은 0보다 큰 값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뭐 y는 equal 파이 x제곱이라는 함수로 본다 그러면 x에는 음수도 넣을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함수가 쓰여져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표현된 정의역에서 함수를 생각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함수식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의역을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는 equal x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x는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x가 어떤 값을 가지는가 가장 큰 집합을 만들면 그게 자연스러운 정의역,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축소시켜서 양수만 정의역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옆에 x는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 주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내추럴 도메인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x가 0보다 크다라는 x는 양수이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얘네들의 내추럴 도메인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리얼 밸류드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값이 실수가 나오는 함수를 리얼 밸류드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배운 함수들은 전부 실변수 함수들이죠. 리얼 밸류드 함수인데 나중에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함수값들이 벡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벡터 밸류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 뭐 변수가 여러 개가 된다거나 함수값이 벡터가 된다거나 그런 함수들은 나중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배우는 함수들은 여태까지 배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함수들은 전부 다 리얼 밸류드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단어지만 arrow diagram, 화살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1에 보면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하고 레인지하고, 그죠? 여기에 보면 말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1은 별다른 말이 없어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을 뺀 나머지 실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도메인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프 나왔습니다. 그래프도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상 x, f of x 이런 순서상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러면 보통 그림만 생각하는데 이 집합을 점으로 다 찍어 놓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좌표평면에서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래프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는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집합이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 이미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numerically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런 단어들은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함수 뭐 테스트하는 거 나오고 그냥 쭉쭉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에 있는 그림처럼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처럼 주어진 정의역에서 반드시 y의 값이 하나씩만 나와야지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piecewise는 구간별로 정의된.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함수 절대값 absolute value function 절대값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표현해 준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밑에 뭐 우리가 뭐 보통 가우스 함수라고 불렀던 애들 뭐 그런 애들 나옵니다. 뭐 리스트 인티저 펑션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로어, 바닥 뭐 이런 단어들 플로어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몇 가지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정의들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증가라는 것의 정의가 나옵니다. 증가. 그래서 데피니션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데피니션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f라는 펑션이 주어진 구간 인터벌이죠. 인터벌 i에서 x1하고 x2 이게 이렇게 커질 때 x가 커질 때 y의 값도 커지게 된다면 그러면 increasing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다. 반대의 경우죠. x는 커지는데 y 값은 작아진다. 그러면 decreasing 이 구간에서 decreasing 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 decreasing에 요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strictly increasing, decreasing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 등호가 들어있는 경우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단조 증가라고 얘기하죠. monotonic increasing, monotonic decreasing.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고 불렀던 그것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f 오브 마이너스 x하고 fx하고 같다면 even 펑션이다.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거는 그래프가 대칭은 영어로 symmetric 되겠습니다. symmetric about the y-axis.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even 펑션, 우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것을 기함수라고 한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어떤 학생들 여기에 우자가 짝수를 얘기한다라는 거 뭐 놓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짝수 함수, 홀수 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even 펑션, odd 펑션 이렇게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위에 지수 파워가 요거 이제 파워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짝수 차수인 경우에는 y축 대칭이고 홀수 차수인 경우에는 원점 대칭이 되죠. 원점 대칭. 그래서 짝수 함수, 홀수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짝수, 홀수랑 관계없는 함수들
그러니까 코사인 x 같은 경우도 우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분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름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코사인 x 이런 애들도 y축 대칭이니까 여기 짝수는 써 있지 않지만 얘도 이분 펑션이라고 하고 y는 이퀄 sin x 같은 경우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것 또한 odd 펑션이라고 부른다라는 점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캘큘러스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따로 이름을 붙여서 쉽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이름을 따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 글씨로 써 있는 것들 몇 가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어 펑션, 우리가 보통 흔히 1차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죠. f of x equal mx 플러스 b 라는 꼴을 가진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1차 함수라고도 부르고, 이제 여기 수학에서는 보통 리니어가 선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리니어라는 단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리니어는 선형 함수다 라는 거. 그래서 그냥 1차 함수가 리니어 펑션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m이 1이고 b가 0인 경우, 그러니까 y는 equal f of x equal x. 요거는 이제 특별히 선형함수 중에서 identify function,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래서 identify function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상수함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정의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거, y와 x가 비례한다. Two variable y and x are proportional. 이게 비례라는 건데 proportional. 이것은 y가 kx라는 관계를 만족할 때 이때를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y 절편이 없는 1차 함수의 꼴을 가질 때 이때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는 것, 이것을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늘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x와 y가 1차 함수 관계를 가질 때 그때를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수가 비례할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inversely proportional. 그래서 y는 equal x분의 k 이런 꼴일 때를 반비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비례라는 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건 특별히 나왔으니까 제대로 좀 잘 익혀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차수가 있는 x의 a 제곱의 꼴을 띌 때 이때 a는 당연히 상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워 펑션. 우리말로 옮겨서는 몇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파워가 이제 몇이라고 해석되는데 이 한자로 쓰는 거 이제 거의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거듭 제곱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워 펑션, 거듭 제곱 함수. 근데 그냥 파워 펑션이라고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쓰는 함수들, 이 파워 펑션들이 여러 개의 항으로 이렇게 연결된 경우,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그래서 폴리노미얼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당연히 잘 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리노미얼, 그죠? 폴리노미얼 나와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다항함수. 그다음에 뭐 코피션트 요거는 계수가 되겠죠. 계수. 그죠?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큐브 루트. 그죠? 거듭 제곱근, 세제곱근. 다 아는 단어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유리함수, 여기 위에 있는
디그리, 차수 요거 살펴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디그리는 차수, 그다음에 쿼드라틱 2차 함수, 큐빅 3차 함수. 그다음에 밑에 레셔널 펑션. 레셔널 넘버가 뭐냐면 유리수죠. 유리수. 그래서 레셔널 넘버에서 온 레셔널 펑션.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이 중에서 이제 유리함수에는 당연히 다항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가 있는 경우는 이제 분수함수라고 이제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분수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합쳐서 레셔널 펑션 유리함수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그죠? 엘지브레이크 펑션이 나와 있는데 엘지브레이크 펑션 요거는 이제 대수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수적인 함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덧셈, 뺄셈, 곱셈, 그다음에 나눗셈 뭐 이런 식으로 대수적인 연산에 의해서 함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엘지브레이크 펑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이제 대수적인 함수 이렇게. 그다음에 이 대수적인 함수가 아닌 경우를 몇 가지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지수함수, 엑스포넨셜 펑션, 그다음에 로가리드믹 펑션, 로그함수.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대수적인 함수가 아닌 이 세 가지 함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랜센덴틀 펑션. 그러니까 이거는 초월 함수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초월 함수. 우리 책의 제목에도 보면 트랜센덴틀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그러니까 초월. 우리가 대수적인 함수의 미적분은 너무 쉬워서 거의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초월 함수들의 미적분이 주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은 초월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고 어떻게 적분할 것인지만 확실하게 공부한다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 카테너리, 이거는 현수선 얘기하면 되겠어요. 현수선 여기 보이죠? 전봇대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애를 써보면 이건 지수함수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나올 테니까 카테너리, 현수선. 여담이지만 선생님 아들 이름이 현수입니다. 그래서 현수선. 우리 아들은 함수로 식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 이렇게 해서 지금 1.1 수업을 마칠 건데 이 다음에 있는 단원들도 대부분 1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용어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뭐 다 아는 단어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포셔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의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살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 몇 가지 나왔는데 그런 거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습 문제 있는데 연습 문제 그냥 쭉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워낙 쉬워서 뭐 시험 문제로 보지는 못할 거고 그냥 눈으로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